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최근에 국토부 실거래가의 등기 여부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마치 실거래된 것 마냥 거짓으로 신고를 해서 그 가격이 이제 좀 높아 보이게끔 하는 수법을 말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 가격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인터넷 매물로 올라온 것들을 좀 확인한다거나, 사실 이것도 그냥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일 뿐이니까 좀 더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실거래가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실거래가를 또 활용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등기 여부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들에서는 그런 등기 여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었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끝끝내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다라는 식으로 신고가 된다라면, 야,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 조사를 했을 때 이런 사례들이 몇백 건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대처를 좀 잘할 수 있을까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 띄우기 허위 거래 신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요. 대표적인 유형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법인과 법인 직원 간의 거래를 했다라고 하죠. 자전거래 부분인 건데, 법인이 분양 물건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분양 물건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직원에게 신고가로 매도를 하고 나서요. 이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간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이 사이에 거래가 다수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분양 상담 같은 걸 받게 될 건데, 정말 가장 객관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가 이 실거래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미 이 가격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전거래가 9개월 후에 계약 해제가 되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전거래로 조금 의심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황은 매도인과 중개인이 조직적으로 집값을 띄우기 한 정모가 보였다라고 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것도 거의 자전거래인 거죠. 매수인과 매도인이 개인과 법인인데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두 사람이 계속해서 거래 신고를 하면서 또 해제 신고를 하고,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반복해서 가담한 정황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의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총 44건의 매수를 했고요. 그 중에서 41건을 매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야, 이게 정말 엄청나죠. 이제 매수 가격 대비 25.1%의 시세 차익을 편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1억짜리를 한 40개 샀다 치더라도 거의 40억 규모가 되는 건데, 야, 이런 40억 규모의 25%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라고 하면은 10억이잖아요, 말 그대로. 야, 그래서 10억 이렇게 해서 이제 10억을 번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개입했다라고도 합니다. 야, 이게 진짜 돈만 되면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3.78억 원의 매매 계약을 신고했으나 계약금 4천만 원의 실제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는 모두 계약 해제와 동시에 계약서를 파기하였다고 주장하네요. 4천만 원을 줬다라는 내역서도 없고 이런 계약서 자체도 없다라고 하는데, 중개 수수료도 지금 안 줬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해당 단지의 동일 평형에서 신고가로 계약 신고하고 해제하고를 또 2번 반복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심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개사, 보조원, 매수인, 자전거래 의심. 야, 이런 것도 좀 신박하더라고요.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결국 머리가 참 좋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좀 들 정도인데, 사는 사람이 이걸 사면서 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빌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는 사람한테 돈을 지급한 건데 3개월 후에 해제하면서 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그냥 그대로 반환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황당했던 게, 매도인, 이 집을 파는 사람은 그냥 1억 6천에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중개사가 갑자기 1억 7천 5백에
거래 신고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황상 집을 파는 사람은 그런 내용들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사는 사람과 그리고 중개보조원이 뭔가 짜고 치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중개보조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뭐 이렇게 매도인은 1억 6천에 팔아달라고 했는데 뭐 1억 7천5백을 받는 거는 1억 6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나머지 돈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의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하면서 오히려 뭐 돈을 돌려줬다라고 하니까 중개 수수료를 더 올려서 받겠다 이런 느낌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정말 집값 띄우기의 한 형태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가족 간에 딸이랑 이제 부모님이 거래를 한 상황인데 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거래를 완료했대요, 실제로. 그래서 소유권 이전까지 다 되었는데 갑자기 위약금 없이 매매대금 일체를 반환하고 6개월 뒤에 계약 해제를 신고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개사한테는 200만 원밖에 또 안 줬대요. 이게 뭐 17억 8천 정도의 물건이면 중개 수수료가 뭐 최대 금액은 한 1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200만 원밖에 안 줬다라고 하면은 이게 현저히 낮은 중개 보수이다 보니까 이런 중개사도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야, 여기서 핵심은 소유권 이전까지 했는데 아무런 위약금 없이 갑자기 계약 해제가 신고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는 정말 소유권 이전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뭐 모자 간에 어머니와 아들 간에 거래를 하는데 신고가를 달성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해제되었고요. 이 과정을 전부 다 구두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계약서 하나도 없고 거래 대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거 뭐 너무 뻔한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등기 여부가 표시되긴 하지만은 등기되었다라고 해서 또 100% 신뢰할 수 있는 거냐라고 바라보기에는 이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명심해야 되는 건 가격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실거래가 여부에서도 우리가 사실 가장 신뢰성 있다, 공신력 있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는 만큼 우리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 딱 하나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전반적인 시세를 잘 아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보통은 이제 내가 어떤 아파트를 사든지 간에 하나를 딱 정해두고 가서 이걸 좀 사겠다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아파트 하나만을 놓고 바라보면은 이런 수법에 좀 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냥 그 안에서 어떻게 거래됐는지만 살펴볼 거니까요. 그런데 흔히 이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혹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는 행동은 보통은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참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데 최대한 이제 주변 시세들을 많이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은 선택일까, 내가 살려는 아파트가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이런 것들 중심으로 생각을 뻗쳐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대구에서도 이런 자전거래가 좀 의심되는 상황이 뭐 한 건 발생했다라고 뭐 기사도 나오기도 하던데 어쨌든 뭐 우리가 안 당하는 게 중요할 거잖아요. 항상 결정을 먼저 하기보다도 충분한 행동을 하고 즉 시세 같은 걸 많이 알아보고 그 다음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뭐 내 집에 대한 혹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일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잘 숙지하시고 잘 행동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